이번 시간에는 역학 영역에서 미적분을 활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 영역에서 미적분을 활용한 문제입니다. 입자의 위치가 x축상에서 시간에 따라 x는 5-28t 플러스 t 3승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때 입자의 속도 함수 vt와 가속도 함수 at를 구하여라. 그리고 속도가 0, 즉 v가 0이 되는 시각을 구하여라. x의 단위는 미터, t의 단위는 세크입니다. 자, 먼저 A번 속도 함수와 가속도 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치 함수를 x, t의 함수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5-28t 플러스 t의 3승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이 위치 함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함수를 미분한 속도 함수는 5는 상수이므로 미분하면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t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8 플러스 t 3승 미분하면 3t의 제곱이 나옵니다. 이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 함수는요. 마이너스 28은 상수이므로 미분을 하면 0이 나오고요. 3t의 제곱을 미분하면 6t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이고요.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의 시간을 구하면 속도가 어떤 시간 t에서 0이 될 때 마이너스 28 플러스 3t의 제곱이 0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간 t의 제곱은 28을 3으로 나눈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 t는 루트 3분의 28, 단위는 세크가 되겠습니다. 이때 제곱을 그 루트를 씌워서 풀어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값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시간을 읽을 때를 0으로 한다면 시간 t가 루트 3분의 28초 이후에 속도가 0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힘 F는 6x 제곱, N은 뉴턴, 힘의 단위입니다. 힘 F가 6x 제곱 뉴턴, I 성분 더하기 2 뉴턴 J 성분이 입자에 작용하여 입자의 운동 에너지만 변했다. 입자가 1m, 2m에서 2m, 4m로 움직일 때 힘이 한 일은 얼마인가? 이때 입자의 속력은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아니면 불변하는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이때 x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먼저 힘이 x에 대해서 변화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의 정의, 즉 이를 우리가 W라고 한다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겠죠. 물론 이때 힘은 벡터, 변이 벡터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두 벡터의 스칼라 곱 1은 스칼라 값이 나오는데요. 이때 힘 F가 x에 대해서 변화하는 힘이기 때문에 적분 형태로 취해서 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분 형태로 표현을 하면요. 1은 힘 곱하기 ds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6x 제곱 그 I 성분 그 다음에 그 Y 성분으로 2N인 것을 이용을 하면
6x제곱, 그 다음에 ds의 x 성분인 dx 이와 같이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 성분은 2 뉴턴이 되겠죠. 뉴턴은 단위니까 여기서는 지금 생략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dy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경우에는 정적분이 되는데요. 적분 범위가 x가 지금 1m에서 2m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y가 2에서 4로 움직일 때 한 2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분 구간을 설정해주고 이 경우에 이제 적분을 해주면 6은 상수이므로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1부터 2까지 x제곱 dx 플러스 2는 앞으로 나오고 적분 구간 2부터 4까지 d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면 6 곱하기 3분의 1의 x 3승 1부터 2까지 더하기 2에 요 앞에 1이 숨어 있는데 2를 적분을 하면 y 적분 구간은 2부터 4까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산하면 2 곱하기 2의 3승 빼기 1의 3승 더하기 2의 4 마이너스 2가 되어서요. 계산을 하면 앞에 첫 항은 1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4가 나와서 전체 1은 18줄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된 1이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입자에 전달되어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2분의 1 mv제곱으로 써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요. 만약에 한 일이 음수라면 운동 에너지와 속력이 감소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연속체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즉 원판인 경우와 링인 경우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구해 보겠는데요. 균일한 원판의 중심을 지나고 수직인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원판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할 때 관성 모멘트를 구하시오. 이 원판의 질량은 m이고 반지름은 r이다. 두 번째, 다음 균일한 링의 중심을 지나고 수직인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할 때 관성 모멘트를 구하시오. 이 링의 질량은 m이고 반지름은 역시 r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는 가정은 링의 두께는 아주 가늘다고 가정을 합니다. 세 번째는 A와 B 각각에서 구한 관성 모멘트를 비교를 하고 왜 두 경우 관성 모멘트 값이 달라지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번부터 따로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판이 균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원판의 밀도는 다음과 같이 전체 질량을 원판의 면적으로 나눠준 상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의 정의는,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I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관성 모멘트는 축으로부터의 수직거리의 제곱에 그 다음에 미소 질량 dm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원판이 이와 같이 있고 지금 여기 가운데 중심을 축으로 해가지고서는 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아주 가느다란 링이 여러 겹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아주 가는 녀석의 그 면적을 보면요,
dm은 지금 이 상태로는 적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dm이라는 면적소를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형태의 좌표로 좌표를 써서 표현을 바꿔 주어야만 합니다. 면적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dm은 이 원판의 질량, 밀도, 균일한 값을 갖는 밀도에다가 요 링의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링의 면적은 원점으로부터 그 반지름을 만약에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그 2파이 r이라는 원주에다가 r 방향으로 얼마만큼 더 변화하는가, 요 dr을 곱해준 값이 바로 면적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dm 면적소를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주어서 관성 모멘트를 구하게 됩니다. 자, i는 r 제곱 dm이라는 정의에 dm 대신에 앞에서 구한 우리가 이제 그 좌표 r로 나타내 준 면적소를 대입을 해주면 밀도 곱하기 2파이 r 곱하기 dr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2파이와 시그마는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 앞으로 빼주시고요. 그러면 남는 거는 r 3승 dr이 됩니다. 이때 적분 구간은 회전축의 중심 0부터 전체 그 원판의 반지름 r까지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앞에서 2파이 시그마는 상수이므로 앞으로 나오고요. r 3승을 적분을 하면 4분의 1 r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적분 구간 0부터 r까지를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2분의 1 파이에 시그마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밀도에 대한 거를 대입을 해주시고요. 그럼 파이 r 제곱의 전체 질량 m에다가 적분 구간을 대입한 한 적분값. 그럼 남는 건 r 4승이 남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r 제곱만 남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 r 제곱이 됩니다. 이 방법 외에 우리가 그 면적 적분을 이용을 해서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관성 모멘트 i를 우리가 인티그럴 r 제곱에 dm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 dm을 r 제곱의 밀도 곱하기 전체 그 면적을 해주려고 합니다. 면적소를 우리가 da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이 면적에 대한 적분을 이와 같이 이중적분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r 제곱의 시그마 da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적분 구간은 반지름이 0부터 r까지 그 다음에 파이가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는데요. 이때 그 dA 면적소는 r 제곱 시그마에 r dr d세타가 됩니다. 극좌표계에서의 면적소가 되겠습니다. 시그마는 상수이므로 적분 앞으로 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지금 r이 3개가 있기 때문에 r 3승 dr
D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R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취해줍니다. 그러면 시그마 0부터 2파이까지 세타에 대한 게 남고요. R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R 3승이므로 4분의 1 R 4승의 적분 구간은 0부터 R까지, 그리고 남는 건 세타에 대한 적분이 남겠죠. 사실 세타에 대한 적분은 요 앞에 R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적분을 구해주셔도 됩니다. 정리를 하면요. 시그마 상수 앞으로 나오고 4분의 1에 적분 구간 0부터 R까지 대입한 값을 취하면 반지름 라지 R의 4승, 그 다음에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를 적분을 하면 이 값은 2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밀도 대신에 우리가 전체 면적분의 원판의 질량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적분에서 구한 4분의 1 R제곱,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적분 2파이까지 대입을 해주시고 다 정리를 해주시면 2분의 1 mR제곱이라는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연속체 관성 모멘트 중에서 균일한 링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링의 질량은 m이고 반지름은 역시 r입니다. 즉 링의 두께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 반지름 r을 고려를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선밀도를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전체 링의 밀도를 그 링의 길이는 원주니까 2파이 반지름 r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준 얘를 우리가 선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성 모멘트 i는 인티그럴 r제곱의 dm이므로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질량이 반지름 여기 R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적분의 그 R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DM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 곱하기 밀도가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면적을 구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선이기 때문에 선밀도 곱하기 길이의 소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 R도 상수, 밀도도 상수이기 때문에 R제곱 람다는 앞으로 빼주시고 전체 길이 L을 적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체 길이 L은 뭐냐면은 원주가 되겠죠. 그래서 R제곱 람다의 2파이 R 원주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람다 대신에 앞에서 계산해 주었던 선밀도 값을 대입을 해주시면 2파이 R 3승 질량 나누기 2파이 R 제곱.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 값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면적 적분소를 이용을 해서 적분을 하면 우리가 면적 적분소를 DA라고 하면 극좌표계에서의 DA는 R, DR, D세타가 되겠죠. 이때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하면 인티그럴 R제곱 곱하기 DM 얘를 우리가 이제 면적 적분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적분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R에 대해서 0부터 R까지 R제곱의 람다 DA를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R이
라지 R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상수로 간주를 해서 R 대신에 라지 R로 써주시고 dr에 대한 변이분은 없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람다 밀도 앞으로 빼주시고 0부터 2파이까지 R 3승의 d세타, 즉 여기에서 R로 대입해 준 거 써주시고요. dr에 대한 증가분은 없으니까 무시하시고 d세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을 하면 람다의 R 3승은 상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파이 d세타, 세타에 대한 것을 0부터 2까지 적분해 주시면 요 값은 2파이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밀도 R을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질량과 반지름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서 써주십니다. 그러면 질량 나누기 2파이 R 곱하기 R 3승 곱하기 2파이 다 정리하면 M R 제곱이라는 링의 관성 모멘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와 B에서 우리는 디스크에 대한 관성 모멘트 2분의 1 mR 제곱을 얻었고요. 링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을 얻었습니다. 자, 링의 관성 모멘트가 디스크의 관성 모멘트보다 2배가 더 크게 나왔죠. 그 이유는 링인 경우에는 모든 질량이 여기 반지름 라지 R에 다 모여 있습니다. 반면에 디스크인 경우에는 반지름 R보다도 작은 이 안쪽 부분에도 분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판인 경우가 관성 모멘트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